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그 시장 전망을 했는데 빗나가도 완전히 빗나갔죠.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집값 잡겠다던 홍남기 부총리가 본인 아파트를 고가에 팔았다고 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자, 의왕 아파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세입자한테 태거 위로금을 줘서 한번 유명해진 적이 있죠. 아니, 그거를 결국 팔긴 팔았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높은 금액에 팔게 된 건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세입자의 갑작스러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거래가 불발될 위기에 처하자 계약을 했는데 갑자기 계약갱신 청구권을 쓴 겁니다, 세입자가. 그러니까 이제 자승자박이라고 하죠. 예, 자기가 만든 법에 본인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퇴거 위로금을 준 것으로 알려지며 겨우 매매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임대차 3법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회자가 된 거죠. 그죠? 그런데 어찌됐건 꼼수죠. 그러니까 퇴거 위로금이라는 게 법적으로 없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을 도래한 겁니다. 결국은 임대차 3법을 만든 수장격인 분이 본인이 만든 걸로 인해서 퇴거 위로금을 주면서 해결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부작용을 스스로 자인해버린 거죠. 자, 그래서 이 매매가가 9억 2천만 원으로 거래가 됐는데 지난해 8월 계약 당시 기준으로 최고가죠. 최고가에 파신 겁니다. 네, 최고가에 파신 거예요. 그래서 1년 만에 한 2억 원가량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홍 부총리는 당초 의왕 아파트를 계속 보유하고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계약을 해지 1주택자가 될 계획이었는데 세종시가 투기과열로 묶이니까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의왕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이 원해서 그 의왕 아파트를 파는 것도 아니에요. 정부 정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게 된 거고 그것도 파는데 세입자한테 퇴거 위로금도 주기 싫지만 주게 되는 거죠. 이게 다 정책의 실패로 인한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모든 국민한테 지금 피해를 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본인께서 이걸 다 한번 경험을 하신 거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직접 이렇게 체험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같은 해 7월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 영향이 뒤통수를 맞았다.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다른 전셋집을 구하기 어려워진 홍 부총리의 세입자가 갑자기 청구권을 행사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자 국민 바보형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왔다. 그렇죠. 저도 그때 굉장히 좀 면이 안 선다. 정말 체면이 말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본인이 만든 법에 의해서 본인이 피해를 보는 그런 상황이 됐죠. 자, 본인 스스로 정부 정책 맹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퇴거 지원금이라는 법적 근거도 없는 음성적 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킨 꼴이 됐다. 야, 이 방법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전 국민에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세입자가 갑질을 하게 되겠습니까? 계약해진 청구권을 인해서. 그러면서 이날 홍 부총리는 기재부 힘의식에서 연초부터 모든 정책 역량을 투입해 반드시 그리고 확실하게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가 이루어지도록 진력해 나가야 한다며 재가 안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자, 이걸 보면서 지금 또 국민들은 굉장히 좀 불안에 떨고 있죠. 또 어설픈 대책 나눠서 집값을 또 올리려는 게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자, 또 하나의 기사를 볼 건데요. 집값 전망이 다 틀린 이유. 그러니까 누가 집값 전망을 했냐면 한국감정원이 했습니다. 이 국토보통부 산하에 있는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부동산 관련 데이터와 통계를 많이 갖고 있는, 그리고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곳에서 시장 전망을 했는데, 빗나가도 완전히 빗나갔죠. 자, 그래서 시장 전망을 어떻게 했냐면은, 마이너스 0.9 부동산원, 건설사는연구원은 0.8, 그 다음에 부동산원은 0.4, 건설사연구원 1.5, 산업연구원 0.6 이런 식으로 0 아니면 다 마이너스를 했는데 실제로는 매매 5.4%, 전세가 4.5% 올랐으니까 틀려도 완벽하게 틀려버린 거죠. 그래서 시장 전망이 빗나간 이유는 왜곡된 전세시장, 임대차법. 그러니까 임대차법이 얼마나 가격을 올렸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때문에 풀린 유동성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만성 풍성 효과 이런 걸 뭐 예측 못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핑계죠. 자, 전문기관의 집값 전망까지 현실과 차이를 보인 이유는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간섭 때문이죠. 전망 기관들의 예측을 궤도에서 탈선시키는 강도 높은 규제로 시장이 왜곡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정부의 졸속 규제가 없었다면 당초 3대 부동산 연구기관이 예측한 대로 집값이 상승하지 않거나 최소한 상승폭이 상승하지 않진 않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도 최소한 상승폭이 줄었으리란 분석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흔들리게 되면서 하반기에 예상보다 매매가가 더 많이 상승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집값은 냅뒀어도 공급 부족으로 상승은 했겠지만 이 임대차 3법이 전세값과 집값을 동시에 밀어 올린 거는 사실이라고 저도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악의 실책으로 꼽히는 게 임대차 입법, 결국은 계약갱신 청구권인 거죠. 그래서 이걸로 상황은 더욱 꼬였는데 문제는 이 여파가 당분간 계속 갈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나는 다시 주택 매수세, 이럴 바엔 집 사자, 이런 수요가 많아지게 되죠. 바뀌어 중도가 주택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정부의 실책은 이제 뭐 지나간 거니까 어쩔 수 없고, 그 다음에 앞으로라도 그 실책을, 지나간 실책을 다시 되돌리면 좋은데, 그러한 모습은 지금 전혀 보이질 않죠. 지금 보세요. 변창흠 장관 집값 전월세로 심겨운 국민 근심 해결 위해 열정 쏟자라고 얘기했는데, 자, 보세요. 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 나간 정책, 그러니까 기존 정책이 현장에 투영되고, 그러니까 지금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무슨 집값을 잡겠습니까? 지금 잘못된 정책이 태반인데. 그래서 저는 올해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겠구나라는 것에, 제가 한 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자, 제발 좀 집값 안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세값도 안정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정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많이 받을 텐데, 자, 공급이 부족한 부분에서 해결하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수요를 더 억제하는 정책보다 공급을 좀 늘리는, 당장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시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